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볼 책의 제목은 꿀잠의 과학, 김유겸, 이유진, 최승홍 지음, 위즈덤 하우스에서 23년 2월 22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세 분의 저자는 각각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서울의대 수면의학 분야 교수, 서울의대 신경영상 전문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꿀잠이라는 단어가 매우 매력적이죠. 누구에게나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머릿말에서 발췌한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잠 부족 국가다. 2021년 13개 국가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평일 수면 시간이 평균 6.7시간에 그쳤다. 이는 수면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성인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9시간보다 많게는 3시간 가까이 짧다. 당연히 잠이 모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국인 응답자 중 41%만이 수면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유독 짧은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워낙 바쁘고 여유가 없는 탓이다. 하지만 적게 자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잠을 줄여야 성공한다는 오래된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진짜 원인이다. 충분히 잘 자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건강하게 사는데 잠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잠이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생체 리듬이 깨지며 면역력이 저하된다. 잠 부족은 체중 관리에 가장 무서운 적이기도 하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불면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인원이 2020년 약 67만 명으로 2016년보다 18만 명 가까이 늘었다. 남성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넘는다.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응답자가 40%에 육박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수면에 아직까지 묘약은 없다. 새로운 약과 용품만 늘어나고 수면 산업의 규모만 커진다.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처럼 단번에 재워주는 방법이 늘 통하면 좋겠지만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돈만 들고 효과도 없는 수면제나 수면용품 말고 진짜 해결책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책들이 수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한국인에게 맞춤한 수면 전문서는 없었다. 잘 못 자는 이유가 수없이 많으므로 그 원인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들을 모았다. 이 책의 결론은 수면제보다 더 잠 잘 오는 비결은 운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1장에서는 수면에 관한 기초 지식과 수면 장애의 종류와 치료법 등을 소개하고 2장에서는 수면과 관련된 가장 최신의 의학적 성과, 특히 수면이 치매 같은 뇌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불면을 해결할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상황별 맞춤 운동을 처방하고 마지막 4장에서는 Q&A를 통해 오늘 밤 잘 자기 위한 다양한 궁금증의 해법을 제시한다. 저는 제2장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를 소개하고 3장을 중심으로 운동요법을 소개할게요. 먼저 수면 부족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째, 수면 부족은 뇌신경계 각 부위의 연결성 및 상호작용에 문제를 일으켜 이상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수면 부족은 신경질환 혹은 정신과적 질환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셋째, 수면 부족은 뇌의 정상적인 사고 기능을 저해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도파민의 작용을 저해한다. 또한 수면 부족은 초기 해마의 기억 저장에 영향을 준다. 특히 서파 수면 감소가 기억력 감소와 관련이 높다. 서파 수면이란 깊이 잠들었을 때 느린 뇌파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 단계 중 서파 수면 시 이루어지는 뇌의 노폐물 제거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면증 치료에 뇌 기능 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 뇌의 청소를 담당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뇌는 자신만의 방어 체계를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글림파틱 시스템이란 쉽게 말해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에서 발생하는 대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뇌 척수액이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글림파틱 시스템이 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글림파틱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할게요. 1. 충분한 수면은 서파 수면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 2. 과음을 피해야 한다. 3. 깨어있는 동안에 꾸준한 두뇌 활동을 해야 한다. 4.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5. 여행을 떠나보자. 우리 뇌에 긍정적 자극을 주는 좋은 방법이다. 6.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7.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8. 간헐적인 게으름이 필요하다. 너무 긴장된 일상을 사는 것은 뇌를 지치게 한다. 우리 뇌가 쉴 수 있도록 늦잠을 자는 날도 필요하다. 9. 침대에서는 휴대전화를 멀리하자. 10. 가장 권장하는 것은 운동이다. 그럼 지금부터 제3장 운동 루틴이 잠과 삶을 바꾼다에서 나온 내용을 소개할게요. 숙면을 위해 운동해야 하는 이유는 풀어줄 근육이 있어야 잠이 오기 때문이다. 고된 육체 노동은 특정 관절과 근육을 반복해서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힘은 들지만 그렇다고 운동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동은 수면 전 불안이나 불면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특효약이다. 운동하면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이 흩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운동은 뇌에서 스트레스를 막는 장치 스위치를 켜준다. 그리하여 불안감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금방 잠이 오게 된다.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해야 푹 잘 수 있을까?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한다. 우리 몸이 운동을 피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게다가 최소 30분,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운동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국민적 건강 상식도 부담을 준다. 이것은 운동 시간이 30분이 넘어야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신체대사 원리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잠 잘 자기 위한 운동 시간은 3분이면 된다. 시간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만큼만 운동을 시작하자. 퇴근 후 씻기 전에 속눈샘 치고 팔굽혀펴기 딱 10개만 해보자. 그래도 얼마나 운동해야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하루 30분 이상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면 그날 저녁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잠 잘 자기 위한 운동은 3분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하루 3분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아무 운동이나 시작해보자. 꼭두 새벽이나 이른 아침은 잠을 잘 자려는 운동을 하기에 좋은 시간인가? 정답은 그렇다. 아침은 운동이 수면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시간이다. 이는 아침 운동이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이다. 사실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운동하기 가장 편한 시간이다. 단지 잠자리에 들기 직전 너무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은 피하자.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 중요한 사실은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이 모두 잘 자는 데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그럼 얼마나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걸까?
우선 가벼운 운동이라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볼링과 사격 같은 저강도 운동도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오히려 지나치게 강도 높은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안 된다. 수면을 개선하려면 중강도 운동, 최대 운동 능력의 50 내지 80%를 하기를 권한다. 함께 운동하는 사람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 50%에서 숨이 차서 말하기 불편할 정도 80%의 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체육관에 갈 수 없다면 집에서는 물론 직장에서도 도구 없이 맨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집에서 하는 맨손 운동으로는 플랭크, 팔굽혀펴기, 런지 3종 세트를 권한다. 플랭크 자세를 취하고 1분만 버텨보자. 너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신경이 곤두서서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도 바로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럴 때는 스트레칭이 좋은 방법이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단 10분만 해보자. 적당히 근육과 관절이 늘어났다는 느낌만 오면 된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고양이와 소 자세, 바늘의 실 깨기 자세, 낮은 런지 자세, 그리고 아기 자세를 추천한다. 학생들은 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운동을 해야 한다. 축구와 농구는 시간 대비 운동량이 아주 많은 고강도 운동이다. 성장하는 학생들은 몸에 약간 무리가 된다 싶을 정도로 도전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들은 왜 수면 부족에 시달릴까?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은퇴를 빨리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마지막 제4장 Q&A에서 한 가지 질문만 볼게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수면 황금 시간이라는데 반드시 이 시간을 지켜서 자는 것이 좋을까요? 대답은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모두 다릅니다. 또한 사람마다 하루 주기 리듬이 조금씩 달라서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서파 수면, 비렘 수면 3단계, 즉 깊은 수면이 수면의 전반부에 주로 나오니까 이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좋다는 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 개인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 시간을 지켜 잠을 자야 한다기보다는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더욱 현명해 보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유산소 운동, 근육을 단련하는 무산소 운동을 중강도 세기로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